안녕하세요. 예술세계에 숨어있는 이야기 라디오 금천 진행자 김문주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예술가 하면 떠오르는 세계적인 조각가 로댕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로댕은 친숙한 조각가이지만 그와 함께 잊어서는 안 되는 한 여인, 카미오 클로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재능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만큼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고 쓸쓸하게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단지 로댕의 연인이라 불리며 자신의 조각 예술을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한 카미오 클로델. 그녀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들은 로댕의 뮤즈라고 여길 수 있지만 카미오는 독립적인 조각가이며 진정한 예술가였습니다. 19세기 천재 조각가로 불리는 카미오 클로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술적인 작품을 위해서라면 한밤중에 혼자 진흙을 캐러 나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카미오. 그녀에게 있어서 연인 로댕의 존재는 여성의 신체 조건으로 버티기 힘든 조각의 세계에서 든든한 스승이며 진정으로 그녀의 재능과 열정을 이해했던 예술의 동반자였습니다. 한편으로 카미오의 존재 역시 로댕의 예술 작업에 영감을 주었고 그의 조각 작품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은 항상 로댕의 그림자 뒤에 가려져 있었죠. 또한 근대 조각사에도 기록됐던 로댕의 유명한 여성 편력에서 유독 카미오 클로델이 거론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녀가 단순히 로댕의 작품 모델이며 연인이 아닌 한 사람의 조각가로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카미오 클로델은 1864년 프랑스 동부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카미오의 어머니는 첫 아들을 생후 2주 만에 잃고 뒤이어 얻은 카미오에게 애정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은 아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그녀의 부모는 카미오라는 양성적인 이름을 카미오 클로델에게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미오 다음으로 몇 년 차이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태어났는데요. 그녀의 어머니는 유독 막내 여동생만 사랑했으며 그러한 편애는 평생 동안 계속됐었죠. 카미오는 남동생과 가깝게 지냈는데 문학적인 재능을 가진 그녀의 남동생은 훗날 시인이자 극작가로 이름을 알립니다. 어린 시절의 카미오는 타고난 감성과 열정으로 잠자는 일도 잊은 채 흙 반죽에 열중하며 지냈다고 하는데요. 이미 5살 때부터 마당의 지능으로 무언가를 조각하고 만들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녀의 천부적인 흙과 돌에 대한 애착은 그녀의 본능적인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을 것이라 느껴지네요. 그러나 남다른 그녀의 행동을 그녀의 어머니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카미오가 조각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아본 그녀의 아버지는 노잔 조각가 알프레드 부슈에게 조각의 기초 지식을 배우며 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해주었죠. 카미오는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자랐습니다. 흙을 만지고 자연을 좋아하며 조각으로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해내는 카미오는 죽어도 조각을 하겠다는 고집쟁이 소녀로 성장하는데요. 그녀의 어머니는 그런 카미오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미워했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카미오를 이해하고 그녀가 조각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죠. 이러한 아버지의 격려와 사랑으로 카미오는 자신의 운명과도 같은 예술의 길을 확고하게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재능과 미모가 타고나고 자신의 목표가 뚜렷한 의지적인 소녀였죠. 17세의 나이에 카미오는 정식적인 조각 수업을 받고자 파리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카미오가 태어난 1800년대 후반은 여성이 직업적인 조각가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죠. 심지어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창녀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여성들이 미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파리 국립미술학교에서는 입학을 불허하였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카미유의 천부적인 재능을 펼쳐나갈 유일한 길은 유명 조각가의 아뜰리에 견습생이 되는 것이었죠. 카미유는 그녀의 첫 조각 스승인 부쉐의 도움으로 조각 아카데미에 등록하여 수업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부쉐가 로마로 떠나며 로댕에게 자신의 제자들을 위탁하면서 카미유와 로댕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둘이 만났을 때 로댕은 부록의 나이를 넘은 43세였고 카미유는 19세였습니다. 카미유가 자신의 운명 같은 남자 로댕을 만났을 때 로댕은 이미 확고한 명성을 얻고 있었고 성공한 조각가였습니다. 카미유의 재능을 눈여겨본 로댕은 그녀에게 자신의 작업실에서 제자 겸 모델로 들어오라고 권유하였는데요. 로댕은 카미유에게 모델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로댕은 성공한 조각가로 사교계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조각 작업에 소홀히 하였고 주문받은 작품의 작업은 주로 제자들이나 작업 조수들의 몫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댕은 곧 카미유와 연인이 되었고 이후 열정적인 그들의 사랑은 10년 넘게 계속하게 되었죠. 고된 작업과 창작의 기간이 이도했던 그 시기에 연인이던 카미유와 로댕은 서로의 예술에 감동을 받았고 서로에게 잠재되어 있던 예술성을 일깨워 주었다고 합니다. 카미유의 열정적인 사랑과 예술이 애잔하면서 슬프게 느껴지네요. 나미의 슬픈 인연을 듣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화산 같은 정열을 지닌 카미유는 로댕이 비록 유부남이었지만 자신이 진정한 사랑이길 바라며 로댕과 사랑에 빠졌는데요. 로댕의 창작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가 바로 카미유와 열애에 빠져 있었던 이 기간이라고 합니다. 카미유도 로댕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그녀만의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이며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많은 비평가들이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예술 살롱전에 자신의 작품을 출품하며 조각가로서의 성공을 이어나가는 듯이 기대를 받았죠. 하지만 카미유의 작품 세계가 로댕보다 능가할 자질을 보여줄 무렵 로댕은 그런 카미유를 경계하게 됩니다. 반면 카미유는 이미 몸과 마음을 로댕에게 다 바친 오직 로댕만이 전부였었죠. 그러나 카미유의 로댕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은 고통과 슬픔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조각상 사쿤탈라는 힌두교의 전설을 조각한 대리석 작품입니다. 마법에 걸려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되지만 끝내 사랑하는 남편을 찾아 진한 키스를 나누는 모습의 작품인데요. 카미유의 로댕에 대한 애절함이 잘 표현된 작품으로 프랑스 예술가 살롱전에서 최고의 상을 수상하였죠. 카미유의 감정을 놀라울 정도로 조각에 투영하여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성공한 유명 조각가였으나 방종한 로댕은 카미유와 지내면서 많은 창작과 영감을 얻었었죠. 그리고 로댕의 아내가 로댕과 카미유의 모든 관계를 알게 되는데요. 마침내 로댕의 아내와 카미유가 서로 싸우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던 로댕은 결국 아내에게 돌아가면서 카미유와 멀어지게 됩니다. 카미유는 자신의 운명이라 여기며 그토록 자신을 애태우고 불타오르게 한 로댕에게 버림받게 되고 마침내 헤어지게 된 거죠. 게다가 로댕의 여성 편력으로 다른 여인들과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순식간에 카미유의 삶은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또한 카미유는 로댕과의 스캔들로 인해 자신의 가족에게도 철저하게 외면과 냉대를 받았고 예술가에서도 그녀를 멀리하게 됩니다. 카미유는 로댕의 아이를 임신하고 원하지 않게 아이를 유산하지만 로댕은 그녀를 돌보지 않았는데요. 혼자서 임신과 유산을 겪어야 했던 카미유는 그와 이별을 결심하면서 창작하여 탄생한 작품이 지금 보시는 조각상 중년입니다. 10년 넘게 사랑한 남자의 배신, 그러나 절박하게 붙잡고 싶은 카미유의 마음을 표현한 조각작품 같은데요. 로댕은 이 작품을 보고 자신의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였죠. 그래서 그녀의 작품을 의뢰한 정부 기관에게 작품 의뢰를 취소하도록 압력을 넣었는데요. 이미 거장으로 유명한 조각가가 된 로댕에게 이것은 매우 쉬운 일이었고 그의 바람대로 주문은 취소되었죠. 이로 인해 카미유는 로댕과 결별하고 로댕의 배신으로 찾아온 우울증과 로댕이 자신의 작품을 훔쳐갔다는 피해의식으로 스스로 자신의 예술 세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녀는 본인 작품을 모두 집어던져 부셔버리고 깊은 증오 속에서 칩거 생활을 합니다. 로댕을 향한 사랑과 조각에 대한 열정이 넘쳤던 카미유는 자신의 주위 환경에 대담하게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 작가와 모델이라는 복잡한 관계, 그리고 예술적인 경쟁과 시기심으로 인해 이들의 삶에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죠. 더욱이 로댕에게 첫사랑을 느낀 카미유와는 달리 로댕의 여성 관계는 복잡하였습니다. 로댕의 아내가 되어 예술 쪽 동반자이길 원했던 카미유는 결국 로댕의 곁을 떠나 혼자 살면서 조각에 몰두하려 했었는데요. 그러나 그녀의 정신과 육체는 균형을 잃었고 로댕에 대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힙니다. 로댕이 성공한 조각가로 명예와 부를 누리는 동안 카미유는 정신착란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카미유는 자신의 불운한 삶과 투쟁하며 다시 예술에 대한 의지로 창작 활동에 전념했지만 이미 정신적으로 황폐해진 상태가 되었고 점차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되죠.
그녀는 파리 시내를 전전하다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 의해 매정하게 정신질환자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단절된 카미오는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며 서서히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했습니다. 열정적인 작품의 창작으로 그녀는 독립적인 예술가로 살았으나 죽음과도 같은 정신병원에서의 운둔 생활은 그녀를 비참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프랑스 조각사의 기적이라 불리며 천재적 재능과 미모, 그리고 예술에 대한 광기에 가까운 정열과 흙에 대한 본능을 소유한 조각가 카미유 클로델. 조각을 통해 삶의 카타르시스와 인간 정화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었기에 보통 여자로 머무를 수 없었고 너무나 자기 일을 사랑하고 열중했기에 연인이 될 수 없었던 한 여자의 일생이었는데요. 아직도 그녀는 비극적인 예술가의 자화상으로 보여지고 예술 세계에서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새겨져 있죠. 그러나 오늘날 카미유 클로델은 로댕을 뛰어넘는 위대한 천재 조각가라고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저는 라디오 금천의 김은주였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